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차 바뀌어감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고 같은 말 한마디에도 담긴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바라보는 관점 또는 그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월이 흘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두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수많은 삶의 궤적을 거치면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실들이 더 깊은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들 중 노는 것, 특히 여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흥은 우리 삶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흥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흔히 여흥 즉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우리는 모임이나 행사가 끝난 뒤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즐기는 연애나 오락 정도로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이 말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우리가 몰랐던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흥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인류의 탄생과 궤를 같이 합니다. 초기의 여흥은 생존과 소통, 그리고 종교적 의식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두운 밤 화롯가에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누던 사냥 이야기, 위험한 순간, 조상의 전설은 단순한 모험담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험난한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들이 꼭 알려야 할 기억과 지식의 집합체였고 공동체의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교과서 역할을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굴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술적 유희를 넘어 사냥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의 수단이자 공동체의 바람과 목표를 확인하는 의식의 도구, 공동체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음악과 춤 역시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뼈로 만든 피리를 불고 의식적인 춤을 추며 리듬을 맞추는 발걸음을 같이 하던 행위는 신에게 안녕을 빌며 부족원 간의 유대감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했죠. 이러한 행위들은 신에게 바치는 예배이자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는 연결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즉, 여흥은 초기 인류 사회에서 공동체의 언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고대 문명으로 넘어오면서 여흥은 더욱 체계화됩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노래와 춤과 연극이 함께하는 등 종교 축제의 핵심 요소였고, 그리스에서는 연극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거울과 같이 조명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비극을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검투사 경기나 전차 경주 같은 거대한 스펙터클로 발전하며 대중의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그들을 하나로 묶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대 문명을 거치면서 여흥의 사회적 역할은 보다 거대해지고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엔터테인먼트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라틴어로 사이에라는 의미를 갖는 인터와 붙잡다라는 의미를 갖는 테니르가
결합된 말로 본래 서로를 붙잡다 혹은 타인을 환대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를 환대하고 관심을 묶어두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즉 여흥은 태생적으로 나보다는 타인 혹은 우리라는 공동체, 함께 연결되어 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현재로 돌아와 우리들의 여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즐겨온 여흥을 떠올려 보면 그것은 늘 관계, 즉 사회적 맥락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흥은 나 자신의 기쁨만큼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 거래처와의 골프, 학부모 모임에서의 즐거움 등등 개인적인 일 같지만 대부분 여흥은 관계를 말하지 않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도 가야지. 사람인데 안 나가면 이상하잖아. 그 여흥은 내 마음보다 타인의 시선이 먼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군가를 대접하고 환대하며 그 관계 속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에너지를 쏟으며 놀아왔습니다. 어원의 의미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아 두거나 사회적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여흥이라는 시간을 점유해온 셈입니다. 그것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생존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0대라는 문턱을 넘어서면 여흥의 의미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공동체의 결속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활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냐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과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감정이 알려주는 울림입니다. 여흥이 나 자신을 향하는 시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여흥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 60대 이전에는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뼈저리게 깨닫기 어렵습니다. 이제 60대 이후 음미해야 하는 여흥의 진정한 의미 세 가지를 알아볼까요? 먼저 관계의 깊이와 여기서 느끼는 보람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넓고 얕은 관계보다는 진실한 교류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내 삶의 지혜를 나누고 멘토링이나 봉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것,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가장 고결한 여흥이 됩니다. 두 번째 여흥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표현과 성장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에 밀려 미뤄두었던 예술, 취미, 창작 활동에 몰입해 보세요. 그림, 글쓰기, 노래, 악기, 사진, 요리. 잘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할 때 정말 행복한지 탐구하며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활력을 얻는 것. 그것이 60대 이후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여흥의 묘미입니다. 마지막 여흥의 진정한 의미는 삶의 통합과 초월입니다. 60대 이후 여흥은 인생의 흐름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혼자만의 고요를 즐기는 것,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수용으로 바꾸는 성찰의 시간 또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깊이 있는 여흥입니다. 이것은 젊을 때는 가질 수 없는 노년만의 특권입니다. 결국 60대 이후의 여흥은 단순한 유희를 넘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자아실현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여흥은 단순히 웃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젊은 시절 생존과 관계 유지를 위해 처절하게 살아왔던 시간을 통해 마침내 깨닫게 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흥을 즐겨야 할까요? 첫째, 혼자 노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모임보다는 나만의 루틴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불러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책 한 권, 붓 한 자루 혹은 등산화 한 켤레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나만의 내적 여흥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의 반복이 삶을 안정시키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둘째, 생산적인 취미를 가져보세요. 단순히 소비하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기록하고 가꾸는 일은 우리 뇌와 마음을 가장 젊게 유지해 줍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드는 일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셋째, 느린 여흥을 지향해 보세요. 빠른 비트와 자극적인 오락보다는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차 한 잔을 음미하며 과거의 나와 대화하는 여흥을 통해 여흥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느리고 깊은 즐거움에 익숙해져야 진정한 여흥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여흥을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음미해 보면 이는 단순히 노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흥의 기원 그리고 인생 전반전에서 여흥의 의미가 서로를 붙잡는 것이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에서 여흥은 나의 영혼을 붙잡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의무에서 벗어나 비로소 마주한 이 자유로운 시간들을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 자신의 성장과 평온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흥은 이제 공동체를 위한 장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쉼과 성찰이어야 합니다. 60대 이후의 여흥은 흥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웃음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소음이 아니라 울림입니다. 이제는 남과 함께 노는 여흥보다 나와 함께 머무는 여흥을 선택하십시오. 60대 이후 나를 위해 즐기는 이 진짜 놀이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그 어느 때보다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진짜 즐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당신의 여흥을 그리고 노후를 조용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즐거운 노후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